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 한 여성 심사관. 그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주변의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취미가 믿기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사랑한 한국의 문화가 위조 여권 조직의 핵심 인물을 검거하고 그녀의 이름을 딴 여권심사 매뉴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응우엔 티린입니다.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매일 새벽 6시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아마 이 직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책임지고 지켜내는 일이 제게는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하노이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방 한편엔 한국 연예인들의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고 책장엔 한국어 사전과 한국 드라마, DVD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예요.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노래, 외로움을 달래준 드라마,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빠져든 언어.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작은 표정 변화 속에서 진심을 읽어내야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어요. 1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집어들자마자 저는 제일 좋아하는 BTS의 봄날을 틀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항상 힘이 나더라고요. 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작은 아파트 창문을 열었어요. 하노이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행렬과 음식 노점상의 풍경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요. 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후 벽에 붙어있는 한국 연예인 포스터들을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즐거운 취미였어요. 오늘도 화이팅! 한국어로 힘하게 외치고 집을 나섰어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는 최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요즘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주인공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동료 민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린, 또 한국 드라마 보고 왔어? 눈이 반짝반짝하네. 응, 요즘 한국에서 엄청 인기 많은 드라마야. 너도 한번 볼래? 난 다음에 볼게. 얼른 가자, 회의 늦겠어. 우리는 직원 라운지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아침 브리핑이 시작되었죠. 최근 한국 여권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위조된 한국 여권 사진들이 나타났죠. 특히 하노이 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모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담당 심사대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입국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한 손으로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응우옌 씨, 오늘도 힘내세요. 옆 심사대의 선배 심사관이 말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지 항상 존댓말을 쓰며 한국식으로 저를 불렀죠.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도요. 심사대에 앉아 평소가 다름없이 승객을 맞이했어요. 그러다 1시간 뒤쯤 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심사대 앞으로 섰어요. 안녕하세요. 여권 보여주세요. 제 앞에 선 젊은 여성이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여권 주인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헬로우.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인사했어요. 여권을 열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해 보았는데 얼굴은 일치했고 여권 상태도 깨끗했죠. 하지만 아침 브리핑이 떠올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서울이 고향이신가요? 평소 드라마고 갈고 닦은 한국어로 물었더니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미세한 당황이 느껴졌죠. 쏘리, 한국말 말고 영어 플리즈. 영어로 대답하는 그녀를 보며 제 직감이 울렸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를 못한다고?
물론 해외 입양이나 이민 케이스도 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 한국말 잘해요. 한국어로 말하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말했지만 내심 의심은 커져갔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요즘 BTS 지민 솔로곡은 들어보셨어요? 정말 인기 많더라고요.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가벼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젊은 여성이라면 모를 리 없는 BTS와 지민에 대해서요. yes. BTS is famous. 영어로 짧게 대답하는 그녀를 보며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 중에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전주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좀 더 간단한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한국인이라면 고향 음식에 대한 애정이 있을 테니까요. 아, 비빔밥. 어색한 발음과 불확실한 어조가 확실히 이상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속으로 생각하며 여권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제 15년 경력의 눈은 UV 램프 아래에서 미세하게 다른 무늬를 포착했죠. 책상 아래 비상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이건 보안 요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였죠. 뭐가 문제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모습이 긴장되어 보였죠. 괜찮아요. 시스템이 좀 느려서요. 혹시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일정이 있으셨나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내심 보안 요원이 빨리 오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죠. 관광. 그냥 관광이요. 짧게 대답하며 그녀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뭔가 도망갈 기회를 찾는 것 같았죠. 그때 제 뒤로 부드럽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공항 보안 요원이었죠. 그의 존재를 느끼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보안 요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순간 도망칠까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보안 요원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 일하던 중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승객이 제 앞으로 한국 여권을 밀어넣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었고 이름은 장하준, 여권 상태는 깨끗했고 출입국 스탬프도 여러 개 찍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그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은 꽤 자연스러웠지만 앞선 사건으로 제 촉각은 이미 예민해져 있었죠. 컴퓨터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최근 3개월 동안 베트남을 3번이나 드나든 기록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지나치게 빈번한 출입국이라니 의심스러웠죠. 비즈니스차 자주 방문하시나 봐요?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네, 사업 때문에 자주 오게 됩니다. 그의 미소는 자신감 넘쳤지만 눈빛은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어요. 무슨 사업을 하세요? 섬유 사업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원단을 수출입을 해요. 섬유 사업이라 한국의 섬유 산업은 대부분 대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의 출입국 기록에는 대구 공항 도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상했죠. 추석에도 하노이에 왔었네요. 추석 날짜가 찍힌 입국 스탬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국인이라면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추석이요? 그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라면 매년 바뀌는 추석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그는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 자신이 추석에 출장 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대구공항에도 직항이 있는데 왜 서울로 가시죠? 아, 네.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하하,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푸는 모습이 보였죠. 여권을 UV 램프 아래 두고 자세히 살폈어요. 표면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여권 사진 속 남자의 오른쪽 귀에 있어야 할 점이 없었어요. 귀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요청했어요. 귀요? 그가 놀란 듯 되물었어요.
네, 여권 사진이랑 좀 달라 보여서요. 그가 머리를 살짝 기울였고 저는 그의 오른쪽 귀를 자세히 봤어요. 여권 사진에는 없던 작은 점이 실제 귀에는 있었죠.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분명 위조 여권이었어요. 조용히 책상 아래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버튼, 2번 이상 위조 여권이 발생했을 때 알리는 신호였죠. 인터넷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니요, 그냥 컴퓨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3명의 보안 요원이 신속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안도감을 주었죠. 선생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남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썹 아래 눈동자는 빠르게 좌우를 살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도망칠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단순 확인이니 걱정 마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가 한숨을 내쉬며 보안 요원을 따라갔어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 아침 회의에서 들었지만 실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상사가 급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린, 어떻게 알아챘어? 내가 봤을 땐 완벽한 여권이던데. 귀의 점이요. 사진과 실물이 달랐어요. 그리고 한국 명절을 몰랐어요. 말을 하던 중 갑자기 마이크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모든 심사관 주목해 주십시오. 의심스러운 한국 여권을 더욱 철저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공항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2명의 위조 여권 소지자를 발견한 후 특별조사팀이 급히 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후로는 별 일 없이 없었고 어느덧 퇴근을 일시간 남겨두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그날의 마지막 3번째 승객이 제 심사대 앞에 섰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완벽한 한국어 억양으로 인사했어요. 이전 2사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여권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권 확인하겠습니다. 천재중이라는 이름의 한국 여권이었어요. 최신형 여권이었고 외견상 완벽해 보였죠. 심지어 특수 인쇄 무늬와 워터마크도 정확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어디가 고향이신가요? 무심코 물었지만 내심 그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전라도 여수가 고향인데 홍어를 좋아합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지역 특산품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다니. 이전 용의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별 문제 없어 보였고 완전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베트남에 오셨나요? 사업 미팅입니다. IT 관련 투자를 논의하러 왔어요. 그가 자연스럽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고급스러운 한국 회사 명함이었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치고는 왜인지 여권이 너무 새 것처럼 보였어요. 대화를 이어가며 여권 번호를 유심히 봤어요. P로 시작하는 시리즈였는데 최근 발급된 한국 여권의 번호 체계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 순간 직감이 빠르게 작동했죠. 잠시만요. 새 여권이라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컴퓨터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사실 시스템 오류는 없었고 인식도 잘 됐지만 최근 교육받은 P 시리즈 숫자가 달랐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 한국 여권이 새로 업데이트돼서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곧 해결될 겁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동시에 비상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공항 스피커에서 무언가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일반인에게는 평범한 안내 방송처럼 들렸겠지만 사실은 특수팀을 위한 암호였죠. 아, 여수의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번 더 물었어요. 꼬막이요. 여수 꼬막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때 제 뒤로 3명의 남성이 접근하는 걸 느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은 특수조사팀이었죠.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어요? 특수팀 요원 중 한 명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남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의 눈에서 위험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왜죠? 무슨 문제라도. 단순 확인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팀 요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자세는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죠.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손을 주머니로 넣었어요. 하지만 특수팀 요원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죠. 손은 밖으로 빼주세요. 긴장된 순간이 흘렀어요. 남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기 시작해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특수요원에서 붙잡혀 끌려갔어요. 얼마 뒤 상사가 급히 다가왔어요. 린, 엄청난 성과야. 내가 잡았던 그는 우리가 찾던 핵심 인물일지도 몰라. 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잡은 거야? 여권 번호요. 최근 한국 여권은 P 시리즈인데 시작 번호가 기존 M 시리즈 번호였어요. 린, 같이 조사실로 가자. 아무래도 내가 발견한 3사람 모두 같은 조직원인 것 같아. 상사를 따라 특수조사실로 향하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불안이 함께 밀려왔죠. 조사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방금 잡혀온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방 중앙에는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특수팀 요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 영웅이 오셨군.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죠. 린, 이쪽으로 와요. 특수팀 팀장님이 저를 방 한쪽으로 이끌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이 사람은 단순한 여권 위조범이 아니에요. 중국 최대 위조 조직의 테스트 책임자죠. 그들은 베트남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위조 여권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팀장의 설명에 숨이 막혔어요. 제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던 거죠. 그럼 다른 2명은요? 그들은 이 남성이 건네준 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조직을 추적해왔는데 린 씨 덕분에 핵심 인물을 잡았어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때 남성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우리 조직원 대부분이 베트남에 들어와 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죠. 괜찮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해 이 여권을 대량 생산했을 거예요. 그보다 정말 놀랍더군요, 린 씨. 이 위조품들은 우리 최신 장비로도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의심하게 되었나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평소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 덕분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BTS를 모르고 2번째는 추석을 모르더라고요. 마지막 사람은 한국의 최신 여권 시스템 번호가 아닌 예전 번호 체계였어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특수팀 팀장님이 박수를 쳤죠. 기술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걸 한국 문화로 발견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팀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린 씨, 이제 돌아가서 쉬세요. 내일 본부에서 정식 진술을 받을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조사실을 나오는 길에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성취감도 느껴졌죠. 제가 그동안 열정을 쏟았던 한국 문화가 오늘 실제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니. 공항 로비로 나오자 민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린, 괜찮아. 다들 내 이야기로 시끌벅적해. 위조 여권 조직의 중간급 임원을 잡았다며? 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 화면을 켰더니 뉴스에 오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하노이 공항, 국제 위조 여권 조직 검거.
심사관의 한류 문화 접목식 문답으로 놀라운 활약. 이라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메시지 알림이 가득했죠. 위조 여권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 하노이 공항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였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 출근길,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심사관이 아니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고 때로는 사진을 찍자고 부탁하는 승객들도 있었죠. 하지만 사건 이후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입국 심사관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그 직함이 낯설게 느껴졌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가보안국 요원들과 공항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축하합니다, 린 팀장님. 보안국의 최 국장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죠. 덕분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추가로 15명의 위조 여권 소지자를 적발했습니다. 린 씨가 개발한 문화적 질문 기법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저의 직감적인 판단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 놓았어요. 케이크 위에는 우리의 영웅 린이라고 쓰여 있었죠. 어떤 기분이야? 이제 진짜 스타가 됐네. 민이 웃으며 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의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사실, 아직도 꿈만 같아. 그동안 한국 문화에 빠져있던 게 이렇게 되돌아오다니. 말을 하면서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동안 취미라고만 생각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위험한 조직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니. 믿기지 않았죠. 오후에는 방송국 인터뷰가 있었어요. 린 씨, 어떻게 위조 여권을 발견하셨나요? 특별한 기술이 있으셨나요? 기자가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었죠. BTS, 추석, 지역 음식 같은 것들이요. 리포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취미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됐군요. 네, 그동안 사람들은 제가 한국 드라마나 K-팝에 빠져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열정도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거죠. 말을 마치자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인터뷰어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죠. 인터뷰가 끝나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심사관이었는데 이제는 베트남 전역에 알려진 인물이 됐죠. 사무실로 돌아오자 새로운 지침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문화 기반 신원 확인 매뉴얼이란 제목이었고 저자는 응우옌 티린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죠? 놀라서 상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방법을 전국 공항의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했어요. 이 매뉴얼은 당신이 개발한 질문 기법을 담고 있죠. 축하해요, 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이름이 적힌 매뉴얼을 손에 들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핸드폰을 열어 BTS의 봄날을 틀었어요. 노래를 들으며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의 아침 햇살이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문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한국의 문화는 제게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전문성을 높여주는 특기가 되었네요. 단순한 취미로 시작해 남다른 특기로 발전한 오늘의 주인공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